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롱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고토부키아의 메가맨 디바이스 앨리스 기어 아이기스의 카네시아 시타라 버전 가네샤. 2021년 4월 달에 드디어 출시가 됐고요. 금액은 엔가로 14,800엔. 박스도 거의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로 상자를 드는 방식인데 이거 여는 방식으로, 옆으로 여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요. 비닐 포장은 좀 의외였습니다. 좀 열어서 좀 보도록 하죠. 짜란! 박스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네시아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시타라의 모습이고요. 이제 웹폰이 굉장히 크고 두껍고 하다 보니까 1차는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추가 옵션이라든가 기존의 그 가네샤 카르바초트에는 없었던 옵션도 들어간다고 하고, 데칼이나 스티커도 일부 쓰이나 보네요. 해서 베이스도 큼지막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취향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좀 기대가 많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예, 오늘 리뷰도 베스트 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죠. 봉인 실까지 있네 지금 보니까. 오, 위아래 다 있네. 오. 자, 그러면은 개봉. 어우, 꺼내는 거 좀 빡세네. 와, 이 두꺼운 거에 런너 가득하네. 와, 빈 공간이 없네. 와, 듣기로는 런너가 한 40장 나온다던데. 자, 먼저 본체에 쓰일, 시타라에 쓰일 런너들입니다. 먼저 봤던 그 카르바쇼트에서 봤던 그 런너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라든가 팔, 다리라든가 이게 피부 드러나는 부분이라든가 장식이라든가 그런 거 등등 다 기존 그대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르바쇼트가 빠진 만큼 이제 본체 이만큼 딱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소체 모드도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고양이 귀도 그대로 들어가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표정, 그리고 각종 손 도색 부품. 원래 도색 부품이 꽤 있긴 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피부 드러나 있는 부분, 허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골반 쪽에 부품들 일부라든가 도색이 되어 있는 부품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이제 무장손, 아예 이런 연질 말고 아예 딱딱한 형태로 해서 무장손이 들어갔고, 신규 손이 두 종류. 한쪽이 얘가 추가된 거죠. 원래 V자는 있었는데 약간 골똘히 생각하는 그 포즈에 쓰이는 그 손이 새로 추가됐죠. 이따 보도록 하죠. 자, 여기부터가 진짜네요. F 런너부터 해서 여기부터가 가네샤 장비의 이제 외장이랑 프레임 나올 겁니다. 이제 날개도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쓰였던 런너도 있는 것 같아요. H 런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존의 카르바초트에도 쓰였던 거죠. 원래 있던 날개고, 이 작은 날개랑 다르게 큰 날개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I 런너 같은 경우는 거대한 런너가 2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부품 사이즈가 와 거의 손바닥만 한데, 와, 이건 장난 아니다. 그리고 L런너부터 O런너까지 역시 곱하기 2런너가 많습니다. 이 L런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다리 쪽 외장이겠죠?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완성하고 나면 얼마나 사이즈가 커질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M런너 이쪽도 신규 런너인 것 같아요. 해서 거대한 무장이 새로 추가된 거를 여기다가 넣어준 것 같고, 이쪽 O런너 역시 거대한 런너가 2장입니다. 네, 이쪽은 프레임이 쓰이는 부분이겠죠. 프레임으로 쓰이는 부분. 디테일도 은근히 또 신경 쓴 부분들이 보입니다. 완성하고 나면 이 디테일들이 또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드러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여기는 전부 곱하기 2 런너네요. 다 프레임 쪽에 쓰입니다. P 런너 역시 거대한 런너가 2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가동 관련된 축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프레임으로 쓰일 거고, Q런너 역시 거대한 런너가 곱하기 2로 들어가 있고, 이쪽 역시나 이래저래 조인트도 크게 하나 보이기도 하고, 어디다 쓰일지, 어디로 쓰일지가 궁금하고요.
R 런너도 자그마한 조인트들이 모여 있는 런너고, 그리고 S 런너는 뭔가 조그만한 디테일들이 더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그런 런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런너들입니다. 일단은 T 런너 쪽에 신규 옵션이죠. 요 약간 몽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하얀색 부품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U 런너랑 해서 U 런너도 거대한 런너, 엄청 큰 런너가 2장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클리어 파츠랑 또 신규 파츠, 뭐 금강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카네시아 시타라의 인형 요 파츠도 들어가 있고, 폴리캡도 쓰이고요. 폴리캡은 알겠는데 웬 볼트 너트가 있어요. 나사랑 너트. 요것도 본체에 쓰이겠죠. 고정용으로 쓰이겠죠. 그리고 포함된 베이스입니다. 그 거대한 유닛을 지탱을 위해서 베이스가 바닥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조인트도 큼지막하게, 이건 이제 완전 신규인데 이걸로 지탱을 시키겠죠. 각도 조절도 좀 되나봐요. 지금 이거 보니까 톱니가 있네. 요건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포함된 데칼들과 스티커입니다. 데칼은 요거는 이제 눈이랑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카네시아 시타라의 뭐 표정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쪽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가 은색깔 스티커입니다. 클리어 파츠 안쪽에다가 붙일 수 있게 해놓은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앨리스 기어 아이기스에서 이제 가네샤 장비를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코드가 들어있는 쿠폰이고요. 매뉴얼이 몇 페이지까지 있어? 40페이지 40페이지까지 있네요. 와, 런너, 그리고 매뉴얼 보면서 또 세어봤는데 런너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 44장 들어있습니다. 런너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무려 런너가 4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둘, 셋, 4페이지. 진짜 조립 어마어마하겠네요. 와, 장난 아니다.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네시아 시타라 버전 가네샤 완성을 해봤습니다. 와, 런너 44장, 부품 엄청 많음, 완성된 거 덩어리 엄청 큼, 장난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코토부키아의 그 메가미 디바이스의 덴드로비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볼륨감이긴 합니다. 무장도 무장이고 이 장비도 장비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안 놀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부속품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기존에 이제 카네시아 시타라한테 이제 달아줄 수 있었던 장비, 팔이라던가 머리 자체는 동일한데 이 시타라 본인 파츠도 좀 수정된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보너스 파츠, 뭐 허벅지라든가 어깨에다가 3mm 조인트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피그마용 목, 뭐 이제 저거 프레임 암즈 걸용 목, 아니면은 이제 교체용 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 거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몇몇 주요 조인트 같은 경우는 도색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소재가 다른 그런 조인트도 몇 개,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칼을 작업하진 않았지만 허벅지라던가 이런 데 붙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무늬라든가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데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작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 실제 게임에서 이 가네샤 장비를 주는 프레젠트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매번 이제 앨리스 기어 아이기스 시리즈 때마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손들이 다양하죠. 기존에 들어있던 손이랑 같이 이 시타라에만 들어있었던 V 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 가네샤가 되면서 요 뭔가 검지만 딱 편 손, 요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짝 골똘히 고민하는 포즈라든가 누군가를 가리키는 포즈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정말 무장만을 위한 고정손이 하나 새로 들어갔습니다. 연질이 아니라 고정된 걸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 거대한 크로스 기어를 들기 위한 손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외에 손이랑 요 펄럭이는 가동을 위한 스커트라든가, 요거 텐키에 들어있던 거 금강저도 같이 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즈 잡을 때 좀 더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보너스 파츠가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게 하리센이라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개그 만담 같은데 자주 나오는 요 부채 모양의 이 뭐라 그래야 돼?
뭐 아무튼 부채 한국말로는 따로 없어서 그냥 하리생이라고 이름 그대로 부를게요. 휘두르는 모양이랑 펴져 있는 모양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좌우에 3mm 조인트가 있어서 이걸로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귀여웠던 게 이겁니다. 시타라 인형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시타라 인형이고요. 이거 뭐 도색 하시는 분들은 도색에다가 손에도 쥐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에 3mm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끼워 놓는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자, 그 외에는 이제 마즐 플래시, 뭐 이제 샷 기어가 발사하는 이펙트죠. 발사 이펙트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장비들은 좀 이제 정리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정크가 좀 남습니다. 주목할 만한 정크는 기존에 이제 카르바초트에 사용을 하던 날개가 정크로 그대로 남아요. 이거랑 어깨 관절 부분이랑 발도 신규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체를 살펴볼까요? 소체는 기존의 시타라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파츠의 구성이라든가 조형이 살짝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표정들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머리입니다. 일단 항상 그 귀여웠었던 시타라의 표정, 약간 볼을 발그레하고 있는 그 표정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고양이 귀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음에 안 든다면은 고양이 귀가 없는 파츠를 사용을 해서 이제 구멍도 없애고 이제 고양이 귀도 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머리가 가동하는 부분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데 이제 표정이 표정 좋더라고요. 일단 기본 표정, 살짝 싱긋하고 웃고 있는 표정이 기본이고요. 이게 또 표정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표정, 활짝 웃고 있는 표정. 기존에는 이 싱긋한 표정에서 눈동자만 방향이 다른 표정이었는데 아예 새로 들어간 거는 요거 활짝 웃는 표정.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거 좋던데요. 다음은 눈을 꼭 감은 표정인데 뭔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절레절레 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이긴 합니다. 공식 사진에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갖다 대고 골똘히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 보고 좀 꽂히더라고요. 살짝 저거 괜찮은데 하면서 나머지 소체는 사실상 기존이랑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날개뼈 부분의 파츠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조립한 상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 파츠를 가져와 볼게요. 이게 정크로 남는 예전 파츠입니다. 요거는 지금 어깨 관절 있는 부분이 여기가 암핀이잖아요. 그리고 겉에 들어가는 파츠가 수핀이었는데요. 이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어깨 관절 있는 데가 수핀으로 바뀌었고요. 요 겉에 들어가는 파츠가 암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접착제로 붙인 상태라 확인이 힘들지만 요런 소소한 차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 골반 쪽이라든가 가슴 윗부분이라든가 이 도색 파츠를 사용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해서 기존에 그대로 쭉 조립도 그렇고 고양이 꼬리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다 보니까 쭉 내려가다가 발에서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발 자체를 아예 신규 파츠로 바꿨길래 뭔 차이야 했는데 비교하니까 오른쪽이 기존의 시타라의 발이고 왼쪽이 바뀐 발입니다. 얇아졌습니다. 날렵해졌고요. 해서 발의 두께 자체를 아예 조형을 바꿨구나라는 걸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발 자체 기본 발 잘 안 쓰고 이제 바텀 기어 이제 장비를 끼우다 보니까 몰랐는데 확 와닿았어요. 자, 그것 말고는 소체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똑같고요. 가동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어들을 살펴볼 텐데 지금 화면상에 있는 거를 1800엔에 별도로 시타라 빼고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표정이랑 신규 조형된 발이라든가 보너스 파츠라든가 다 그대로 들어간 형태로 판매 중이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어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샷 기어. 기존의 카르바초트에 들어있던 거랑 비슷한 듯하지만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카르바초트에 들어있던 거는 모티브는 이 버전 가네샤인 것 같긴 하지만 훨씬 더 얇죠. 길이는 큰 차이가 안 나네요. 대신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고,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차이가 명확히 난다라고 느껴지네요. 이제 좌우 두께도 차이가 좀 심하군요. 앞부분부터 보면 뭔가 캐논 같은 느낌의 그런 총구고, 뒷부분에는 디테일이라든가 아래쪽에 이 가네샤 하면은 또 떠오를 만한 게 이제 이런 뿔 같은 느낌인데, 이런 형상인데 이런 것도 가동식으로 해서 아래쪽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돌아가는 요런 가동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클리어 파츠 안쪽에 은박실을 사용을 해서 빛 반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클리어가 제대로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게 바로 이 크로스 기어입니다. 근접무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뭔가 굉장한 엄청난 창이 됐어요. 기존에 카르바초트에 들어있었던 크로스 기어는 요겁니다.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과연 무게중심이 잘 맞을까 하고 손잡이 쪽을 제가 잡아봤는데 확실히 좀 앞으로 무게가 쏠리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아까 그 고정손 있죠? 고정손 사용하면 못 들 것도 없겠다 싶네요. 일단 손잡이 쪽에 파츠 분할로 해서 뿔이 재현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에도 나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 부분 역시 뭔가 뿔을 형상화한 것 같은 디자인의 하얀 색깔 파츠가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클리어 파츠인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빛 반사가 있죠. 역시나 안쪽에다가 은박실을 사용을 해서 확실하게 빛 반사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끝부분까지 확실하게 빛날 수 있도록 안쪽에 스티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보면은 이 바깥쪽만 빛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까보면 안쪽도 빛나는 형태의 스티커예요. 그래서 한쪽만 붙여도 좌우로 앞뒤로 전부 다 빛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어느 쪽이어도 빛 반사가 깔끔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기어의 길이는 시타라 본체의 약 2배가 넘는, 넘네. 예, 끝부분이 더 기네요. 시타라 본체의 2배가 넘는 그런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죠. 다음은 바텀 기어. 바텀 기어라고 하면은 요 가운데를 갈라서 이 밑에까지가 바텀 기어고 탑 기어가 이 위에입니다. 팔이랑 같이 해서. 자, 일단은 다리입니다. 다리에 들어가는 바텀 기어. 와, 깜짝 놀랐습니다. 두껍다. 일단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디테일, 정면부,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정면에 있는 이 하얀 색깔 V자 있죠. 이 V자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부품으로 해서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도 여기에 클리어 파츠 적용되어 있으면 당연히 빛 반사 있죠? 예,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빛 반사를 더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멀리서 봐도 클리어가 돋보이는 형태네요. 그리고 발목, 약간씩의 가동이 존재합니다. 해서 움직일 수 있고 발가락 부분도 살짝씩 움직여주면서 안쪽의 디테일도 구경할 수 있는, 내부 디테일이 생각보다 좋아요. 야, 진짜 약간 진짜 역대급 메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네요. 그리고 역시나 기존의 카르바초트 버전이랑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 가네샤 장비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이죠. 등에 들어가는 기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기존에 그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하는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신규 조인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 위로 들어서 톱니들이 있어요. 이 톱니들에 맞춰서 높낮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까지, 높이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각도가 굉장히 크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요 기어들을 연결하는 암 부분이죠. 이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를 떼보면 이게 베이스랑 일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 떼서 볼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보면은 거대한 조인트가 이제 중앙에 달려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얘들 자체도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회전을 시킨다거나 움직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벌려준다거나 또 크게 또 회전을 시켜준다거나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 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기어를 들고도 이 조인트가 처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아, 조이트 튼튼하네. 좋다. 막 이러면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먼저 탑기어. 이 탑기어 같은 경우는 이게 파워암이라고 불리는 애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떼서 볼까요? 겉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대형 쉴드급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지금 보면은 시타라랑 동급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겉부분에 패널 라인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먹선 넣는 재미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역시 하얀색 이거 분할입니다. 굉장히 작고 얇은 파츠로 분할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여기도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 보면 여기 클리어 파츠가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 그림자 졌음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게 보이죠? 안쪽에 역시나 은박 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안쪽에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아서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어요. 뒤쪽에 버디어, 이 부스터 부분도 디테일이 꽤나 좋았고요. 그리고 조금씩 가동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도 있고요. 겉부분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들이 존재하고 회전도 시켜줄 수 있고요. 이 유닛 자체를 완전히 꺼내서 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 부분도 또 가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펼쳐줄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뿌리 부분을 잡고 돌려주면은 이게 파워암. 빠밤. 뭔가 손가락처럼 생겼죠? 실제로 손가락처럼 이거 자체가 손목이 가동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이 가동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먹을 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진짜 뭔가 이제 주먹으로 내려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의 기믹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로봇이구나. 로봇팔처럼 제대로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진짜 손가락 마냥 살짝만 구부려서 자연스럽게만 연출해줘도 꽤나 디테일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펼친 뒤에도 안쪽 디테일도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바텀 기어. 이것도 한번 빼서 좀 보도록 하죠. 바텀 기어 역시 한 사이즈 합니다. 이거는 시타라보다 커요. 훨씬 커요. 사이즈만 놓고 보더라도 대충 감이 오죠. 굉장히 크고 두껍고 아름답습니다. 패널 라인에다가 먹선만 살짝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뻐요. 날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카르바초트의 날개랑 다르게 하얀 색깔 부품이 더 추가되어서 분할된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역시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역시 안쪽에 은박실을 사용한 상태고요. 조금 이렇게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 보고서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 헐크버스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하얀색 라인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도 바깥쪽에 흰색 파츠, 작은 파츠지만 역시나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뒤에서 봤을 때 이 스러스터, 요런 거 추진 장치의 디테일도 굉장히 이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발가락이 가동이 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볼관절로 해서 유연하게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앞부분에도 이거는 터빈보다는 그냥 역분사 장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도 디테일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안쪽에서 보더라도 역시나 패널 라인이랑 이런 디테일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다리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무릎 같은 관절이 있어서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약간 이건 에어브레이크쯤 되려나요? 이렇게 플랩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플랩이 가동한다 라는 거. 그리고 날개도 회전이 살짝 가능합니다. 3mm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쪽에도 이거 빼면 3mm 조인트거든요. 욕심을 살짝 부리자면은 기존의 카르바초트에 있었던 날개를 떼서 붙일 수 있다 정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정크로 카르바초트에 날개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커스터마이징 맘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탑기어랑 바텀기어 역시 이걸 모티브로 이 카르바초트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은 카르바초트 때도 이 탑기어 쪽은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이거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가락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저 뒷부분에 부스터 부분이라든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뭔가 닮았죠?
자, 그러면은 시타라를 태우기 위해서 이제 파츠들을 바꿔주도록 합시다. 예, 헤드 쪽은 뭐 기존이랑 똑같고, 팔도 기존이랑 똑같아요. 다리도 요거 두꺼운 조인트로 바꿔주고, 이제 다리 끼우는 거 똑같습니다. 교체하고 보도록 하죠. 태우기 전에 먼저 시타라의 본체를 바꿔봤습니다. 여기까지 장착하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런 거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예, 이제 장착을 해보도록 하죠. 장착 완료!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 와, 진짜 와 소리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이게 그냥 보면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기존의 시타라 이 카르바초트랑 놓고 봤을 때 이 사이즈, 이 육중함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진짜 안 놀랄 수가 없는 사이즈긴 하네. 와, 이 정도면 와, 근데 이게 14,000엔이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싼 거네. 자, 그러면은 요 기어들을 이용을 해서 몇몇 포즈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샷 기어 액션. 아, 다릅니다. 카르바초트 때랑 다릅니다. 진짜 이게 보여주는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부터 달라요. 굉장합니다. 뭔가 육중한 무언가가 날아간다라는 그런 느낌?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진짜 역대급 메가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포즈 잡았을 때 별 포즈, 대단히 포즈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이 압도되는 사이즈 스케일만으로도 먹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네요. 다음은 크로스 기어 액션! 뭔가 거대한 근접 무기를 들었으면 이 포즈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야, 이게 그리고 요 웨폰들이 이게 기어가 다 크니까 큼직큼직하니까 박력이 장난 아닌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모습보다 사이즈들을 조금씩 더 키웠다고 들었거든요. 그 효과가 여기서 엄청나게 드러나지 않나. 아까 샷 기어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돋보입니다. 강추. 다음은 시타라가 가네시아 장비를 가지고 주먹질하는 것 같은 모습. 이게 전체 샷이라서 뭔가 웅장한 느낌은 드는데 상세하게 보려면 역시 줌을 해야겠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입 꽉 다물어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먹을 딱 이렇게 움켜쥐고, 아우, 적에게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괜히. 다음은 보너스 파츠 하리센 액션. 빛의 속도로 하리센에 맞아본 적이 있는가?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장비면 추진력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 추진력으로 저걸 때리면 과연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음은 보너스 파츠인 금강저입니다. 이 금강저 같은 경우는 이미 텐키 때도 들어가 있었던 거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보너스 파츠. 본인 인형을 들고 자랑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흐뭇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뭔가 나 인형이 있다 이런 게 뭔가 나 캐릭터 상품화 됐다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보너스 파츠의 위력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드 오브 기아의 메가미 디바이스, 앨리스 기어 아이기스, 카네시아 시타라 버전 가네샤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전에 카르바초트에 비해서 볼륨감이 확 하고 커졌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존의 메가미를 모으셨던 분들에게도,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메가미를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멋있긴 하거든요. 참고로 이 가네샤 같은 경우는 5월 14일에 있을 코드 오브 기아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밥실!